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포츠 교육학 2021년 A형 문제를 한번 저와 함께 풀어볼 텐데요. 자, 풀기에 앞서서 스포츠 교육학 어땠는지 제가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2019년, 2020년보다는 다소 좀 쉬워진 경향이 있다. 제가 과거에는 스포츠 교육학 난이도가 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2021년 문제를 한번 풀어보니 상과 중의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공부하기 어려운 왜? 난이도가 높아서가 아니고 분량이 많아서 공부할 양이 많아서 어려운 과목이 바로 스포츠 교육학이죠. 자, 근데 내가 시간을 꼼꼼히 가지고 공부할 자신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스포츠 교육학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화이팅!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시덴탑이 제시한 스포츠 교육 모형의 6가지 핵심적인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시덴탑이 이야기한 스포츠 교육의 모형 6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뭐 축제와 팀 소속 뭐 쭉 있었죠. 자, 근데 유도 연습은 아니죠. 유도 연습이라는 거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덴탑이 얘기한 6가지 요소, 시즌, 팀 소속, 공식 경기, 결승전 행사, 기록 보전,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축제화. 이 6가지는 꼭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2번입니다. 보기의 방과 후 학교 체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사항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만, 묶은 것은, 자, 옳은 것끼리 묶은 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학습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맞는 얘기죠. 구체적인 목표와 미래지향적 방향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억과 니은은 맞는 거예요. 교육과정의 연계보다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다. 아니죠. 교육과정 연계도 중요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학교 체육 시설, 지도자, 지도 인력, 그리고 예산 등은 제약이 없어요. 예산이 막 펑펑 써도 되나요?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 번 더 담았고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에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 196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자, 어떤 내용이었죠? 바로 체육 학문의 운동이었죠. 그런 체육 학문의 운동은 스포츠 교육학이 체육학의 하위 학문 분야로 성장하는데 촉매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자, 바로 체육 학문화 운동이었죠. 자, 다음을 볼게요. 결국 신체 활동을 지도할 때 학문을 기반으로 한, 자, 뭐예요? 학문을 기반으로 한대요. 그건 바로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론적 지식을 스포츠 참여자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체육, 학문화, 운동, 그리고 뭐예요? 이론화. 그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4번 문제로 넘어왔어요. 체육 활동에서 안전한 학습 환경 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거. 활동 전에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교구를 배치해야 되겠죠.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위험 상황이 예측되더라도 시작한 과제는 끝까지 수행한다. 자, 위험 상황이 예측되는데 끝까지 해요?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사람이 사고 날 것 같은데. 정답은 2번이었죠. 자, 이 문제는 조금 쉬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더 꼼꼼하게 보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 문제예요. 보기에서 성장 단계별 스포츠 프로그램의 목적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자, 한번 각각 살펴볼게요. 기억은 유소년 스포츠였어요. 자, 유아와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발달 도모, 기본적인 사회관계 형성. 네, 맞네요. 맞는 내용이에요. 자, 청소년 스포츠, 운동기능 습득, 삶의 즐거움과 활력 찾기, 또래 친구와의 여가 활동 참여. 그렇죠. 또래와의 여가 활동 참여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청소년에게는. 자, 성인 스포츠, 신체적 건강 유지, 사교, 흥미 확대, 사회적 안정 추구. 자,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답이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6번이에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유저가 고려해야 할 학습자의 어떤 특성은 뭐냐? 어떤 특성이냐? 학습자의 성별, 연령, 환경적 요인 등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해서 학습의 뭐예요?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거는 발달의 어떤 수준을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7번 문제예요. 스포츠 유저의 자질과 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틀린 거 한번 볼게요. 지도자는 높은 성품을 어떤 수준을 유지하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죠. 선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 이건 안 되겠죠. 선수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었죠. 자, 8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의 특성을 나타내는 체육 수업 모형은 무엇이냐? 이 모형은 어떤 모형이냐? 그런 내용인데요. 학습자는 각 과제의 수행 어떤 기준에 도달할 책임이 있다. 한번 볼게요. 다음 거. 학습자는 많은 피드백, 높은 수준의 언어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갖는다. 자, 지도자는 내용 선정과 과제 제시를 주도하고 학습자는 수업 진도를 결정한다. 자, 이거는 개별화 지도 모형이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이 내용에서 이 문제에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딱 확실히 내 걸로 만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9번이에요. 보기에서 스포츠 활동 참여자의 행동 수정 전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로만 묶인 게 누구냐 한번 볼게요. 손코치, 저는 지도자가 일관성 있게, 자,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 그렇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자, 근데 손코치는 잘 이해하고 있죠. 자, 다음 볼게요. 이 코치, 학습자의 행동 수정에도 그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맞는 걸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김 코치 볼까요? 과거의 행동 수준부터 한 번에 많은 변화가 있도록 지도해야 된다. 한 번에 많은 변화는 아니죠. 단계별로 해야 되겠죠. 김 코치가 틀렸네요. 박 코치 볼게요. 목표 행동은 간단히 진술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결과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답은 김 코치, 박 코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는 박 코치의 수업 일지 내용이다.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한번 볼게요. 골프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골프 규칙을 비롯해 골프와 유사한 스포츠의 개념적 특징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자, 비교 분석을 하려면 인지적이어야 되겠죠. 인지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략했고요. 또한 각 팀의 1등은 다른 팀의 1등끼리 2등은 다른 팀의 2등끼리 점수를 비교해서 같은 등수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학습자에게 정해진 상점을 부여했다. 상점을 이런 식으로 부여를 했대요. 자, 이와 같은 협동학습 모형의 과제, 구조 중 니은 전략을 사용했다. 니은은 뭐예요? 팀 게임 토너먼트였죠. 기억나시겠죠? 자, 그래서 인지적 팀 게임 토너먼트.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 틀렸다. 그러면 인지적 영역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팀 게임 토너먼트, 그 다음에 정적 영역, 그리고 직소 1, 2, 3까지도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11번이에요.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스포츠 교육학 이론 시간 때도 설명을 드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왜? 여기 교육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뭐예요? 교육감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국가는, 여기에 있는 국가는이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 제가 해설을 안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딱 법령입니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암기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교육하기 어려운 가장 첫 번째 이유 뭐라고 그랬죠? 바로 분량이 많습니다. 공부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양이 많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인문사회학적인 어떤 소양이 풍부하고 글 읽는 걸 좋아한다라는 분들은 스포츠 교육학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아닌 국가였습니다.
자, 12번 넘어 볼게요. 보기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3의 내용 중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은 체육 지도자 및 체육단체에 책임 있는 자가 체육계의 인권 침해 및 무엇을 했을 때 스포츠와 관련된 어떤 비리를 저질렀을 때 관련하여 뭐예요? 뭐가 확정됐을 때 법에 유죄가 판결됐을 때 그럴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법령입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암기해야 될, 왜냐하면 내용이 딱 이미 나와 있는 거죠. 정답은 스포츠 비리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보기에서 기업과 비읍 사이 중 모스턴의 자기점검형 기억나시죠? 자기점검형. 그래서 자기점검형 교수 스타일에 해당하는 특징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을 찾아보라고 하는데요. 찾아볼게요. 지도자는 감안 과정을 준거를 제시한다. 감안 과정이라는 것은 뭐 어떤 그 과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전문 용어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 다음은 지도자는 학습자의 능력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되죠. 그죠? 자기 점검형은. 다음 볼게요. 지도자는 학습자가 활용할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맞죠. 그리고 학습자는 과제 활동 전 결정군에서 내용을 정한다. 자, 이거는 내용이 아니죠. 그리고 학습자는 스스로 자신의 과제를 확인하고 교정하는 게 바로 뭐예요? 자기 점검형, 자기가 점검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맞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는 동료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연습하는데 중점을 준다. 이거는 동료와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자기 점검형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정답은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 정답은 2번이었네요.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자기 점검형 스타일에 대해서 스타일 D였죠. D 내용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14번이에요. 보기에 설명하는 알몬드의 게임 유형은 무엇이냐? 야구, 티볼, 크리켓, 소프트볼 등 팀 구성원 모두가 공격과 수비에 번갈아 가면서 참여한대요. 자, 그리고 개인의 역할 수행이 경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이 뭐예요? 강조된다라는 건데 바로 필드형이었죠. 그래서 이론 시간 때도 알몬드가 얘기한 게임의 유형, 필드형, 표적형, 침범형, 네트형 이렇게 넣어놨으니까요. 한 번 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15번이에요. 체육 수행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맞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학습의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결과 중시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죠?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관찰에 의존한다. 단편적인 아니죠. 개인보다 집단에 대한 평가를 강조한다. 아니죠. 개인보다 집단에 대한 아니죠. 아는 것과 실제 적용 능력을 모두 강조한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좀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쉽게 맞추셨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매즐러의 스포츠 지도를 위한 교수 학습 과정안, 우리는 지도 계획 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작성 요소와 방법이 바르게 연결된 것. 자, 이게 작성 요소가 작성 방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걸 한번 찾아보래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 학습 목표는 추상적으로 작성. 아니죠. 추상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구체성을 갖고 해야 되겠죠. 자, 수업의 정리. 과제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제시하는 방법. 아니죠. 정리인데 아니죠. 학습의 평가. 평가 시기, 평가 관리 및 절차상의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슬러의 지도 계획안 작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만약에 이 문제 틀렸다 그러면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17번이에요. 보기에서 3명의 축구 지도자가 활용한 질문 유형에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코치가 얘기했어요. 지난 회의에서 설명했던 옵사이드 규칙 기억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난 회의. 자, 지난 회의란 건 뭐예요? 내가
회상하는 거죠. 뭔가를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윤 코치는 작전판의 그림을 막 그리면서 상대 팀 선수가 중앙으로 드리블해서 돌파하고자 할 때 수비하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자, 이거는 드리블해서 돌파하자 할 때 수비하는 방법 막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거는 확산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 코치, 상대 선수가 너에게 반칙을 하지 않았는데 심판이 상대 선수에게 반칙 판정을 했어. 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뭐예요, 이거는? 나의 어떤 가치적인 판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회상형, 확산형, 그 다음에 가치형, 이 세 가지를 각각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의 유형, 회상형, 수렴형, 확산형, 가치형, 이 네 가지도 담아놨으니까요. 꼭 짚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18번이에요. 보기에서 해당하는 링크의 내용 발달 과제는 무엇이냐? 보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의 난이도, 복잡성에 따른 점진적 발달에 관심을 갖는데요. 복잡한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기능을 뭐예요? 세분화한다고 해요. 이거는 보다 확대하는 확장의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 문제 틀렸다 그러면 이거는 꼭 암기하고 가셔야 되겠죠. 19번입니다. 보기 설명하는 슐만의 교사 지식. 자, 슐만이 얘기한 교사 지식 기억나시죠?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 등에 관한 지식이다. 자, 다음 볼게요. 장애 유형에 따른 운동 방법 등에 관련된 지식이다. 자, 유소년의 행동 양식, 신체 발달 등에 관련된 지식이다. 자, 지금 보면은 여기는 노인, 여기는 장애, 여기는 유소년. 이게 각각의 어떤 학습자들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정답은 바로 학습자와 학습자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학습자들의 특성을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슐만의 7가지 교사 지식은 거의 매번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꼭 암기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 깔끔하게 한번 볼까요? 보기에서 2명의 수영 지도자가 활용한 평가 유형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이냐? 자, 한번 박코치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 반은 초급이라서 25m 완주를 목표로 한대요. 초급이라서. 그래서 공지했어요. 이렇게 완주한 회원들에게는 수억모를 드렸어요. 자, 완주만 하면 좋다. 자, 이거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평가를 한 거죠. 절대 평가. 자, 다음은 김코치. 저는 우리 클럽의 특성을 고려해서 모든 회원이 50m 평영 기록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15%에 해당하는 회원들에게 박태환 스티커를 드렸어요. 자, 앞선 거는 절대. 그냥 초급이라서 25m 완주하면 다 주는 거야. 절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김코치는 상위 15%에게만 주는, 즉 상대적으로 평가한, 왜? 총 100%에서 15%만 상대적으로 평가한 상대평가죠. 정답은 1번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였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스포츠 교육학 21년 A형 기출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포츠 교육학 어려운 이유가 바로 뭐다? 학습 양이 정말 넘사벽으로 많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와 함께라면. 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60점을 넘길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를 저는 제공하고 있다. 그 많은 분량의 이론을 응집하고 압축하고 효율성을 더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해야 될 내용만 담았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즐겁게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